자, G7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onnichiwa.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はい。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발언이 이제 인사말이 오가고 했어요. 덕담 수준에.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저희가 그전에 알기로는 이시바 총리가 이담 아나운서 뭔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초반에 빵 터졌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셔도 알겠지만 덕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표정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뚝뚝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빵 터졌잖아요. 네. 이게 이시바 총리가 약간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일장기 앞에 서 있었잖아요. 네네. 잘못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어허. 이제 자리로 봤을 때 오른쪽이 상석인데요. 양자회담을 할 때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는 일단 자국이 호스트일 때는 국기 배치에 있어서는 상석, 그러니까 오른쪽을 양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기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호스트였거든요. 네. 호스트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서 있었고 저렇게 국기가 있고요. 또 정상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또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라고 합니다. 화면상은 왼쪽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기와 또 맞지 않게 저렇게 거꾸로 앉아 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자국의 국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가 내 자리인가 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아채고는 다시 웃게 된 거죠. 야, 이담 아나운서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최재명 교수님 외교 상식, 토막 상식 알게 돼서 이제 아마 그랬구나 하실 텐데, 근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썼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관계.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네.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또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푸틴 뭐 늦게 오고 막 맨날 이러죠. 늦고 오면 지가 가고 오면 전례를 막 범하잖아요. 밥 먹듯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가 있다는 것은 이시바 총리를 배려한 것이고 손님으로서 초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게 맞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뭐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문제가 또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이거 자체는 그냥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는 말은 이웃은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마당이 같으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당에 못 나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마당을 같이 쓰니까 평화로운 상황이 돼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은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만 네. 서로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없이 평화로운 관계에서 네. 서로의 이익을 상호 호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네. 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앞마당을 같이 나누어 쓰는 이웃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0분간 대화했대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앞서 뭐 덕담은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네, 대통령실 보도자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다소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네. 이 30분간 결국은 양쪽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고요. 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달했고 특히 네. 셔틀 외교에 대한 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네. 당국 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셔틀 외교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한번 순방하면 또 답례로 답방 차원에서 이시바 총리도 한국도 와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 물론 이제 이 대면에서 뭔가 실질적인 게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를 좀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G7, 캐나다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원 평론가님, 이시바 총리만 만난 게 아닐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야. 인도의 모디 총리, 또 멕시코의 쉐인바움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졌을 때 네.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네네. 그런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네. 두 정상 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친근감이 지난주까지 만난 사이 같아요. 맞네요.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근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방공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노동자당을 창당해서 정계에 진출했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한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이 나와 룰라 대통령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담 아나운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은 뭔가 처음 만났지만 서로 할 얘기가 그나마 많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소년공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0대 시절에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이렇게 왼쪽 손을 다쳐서 그렇죠. 손목이 좀 뒤틀리는 네네.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1974년에 공장에서 프레스 조작자로 일하던 중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다고 해요. 아유.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런 상황이네요. 사진에 나오네 바로.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64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그러네요. 같아서 아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감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선 또 룰라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고요. 네. 한참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애정어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네요. 정말 귀담아 새겨들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마음 잃지 않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일정 바쁘게 소화하지만 영부인도 나름 정말 외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대통령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괜히 만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 그러면 감독이에요? 아니에요, 비버예요. 아 비버요? 아 여기가 다르다. 직접 만든 거죠. 김혜경 여사의 육성은 최진봉 교수님. 예. 왜냐면 대선 기간 때 조용한 내조, 조용한 행보만 하다 보니까 그랬었죠. 주로 사진 몇 장 정도만 공개됐지 육성은 정말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이번 말고 그전 대선에서는 이게 공개적인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공개적 행보를 하지 않고 비공개 행보를 쭉 그렇죠. 해왔어요. 종교계 인사들을 전국을 돌면서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영분이 되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저런 모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인회를 방문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캐나다를 방문해서
간담회에서 교민들을 만났는데 네. 여기서 김 여사가 말씀하시기를 이영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 아마 말씀을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미국에서 늘 말씀하기 13년 살았지만 네. 외국에 살면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외국에서는 네. 그냥 뭐 일상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됐든 오면 그 감격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오셔가지고 네. 한인회를 참 이게 만나 주시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새삼 세심하게 살피고 또 더 고민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 생활하시면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외교 당국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캘거리 교민 13년간 운영했던 한식당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점심 식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교민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 김혜경 여사도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해외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로 그 나라 지금 이영만리 떨어진 캐나다든 어디든 뭐 다른 유럽이든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너무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환영합니다. 할 판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12.3 비상경부터 탄핵 국면 등등등 그리고 대선까지 정말 몸은 이영만리 타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대한민국을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방문이 정말 눈시울 뜨거울 정도로 반가웠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으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저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살아보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만 봐도 한국에 있는 그 마음인데 퍼스트 레이디 어떻게 보면 영부인을 직접 만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 그 교민들 생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와서 같이 그 영부인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네. 또 같은 한복을 입어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자체로서 큰 교민들에게 네.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제 리더십이 새로 섰고 또 새로운 첫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또 해외 첫 네. 무대였는데 나름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영부인 외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방금 한복도 입으셨다는데 아니 지금 영상으로는 정장만 입었는데 무슨 한복을 입었다고 해요. 김혜경 여사가 이러실 것 같아요. 네, G7 환영 만찬에서 한복을 입었던 것이고요. 아하. 또 이제 영부인의 패션이라는 게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한 국가의 어떤 상징을 가진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멋있네요. 네. 것이기도 하고 네. 또 비언어적 외교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오늘 영부인이 무엇을 입었느냐 굉장히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공식 외교석상에서 입은 옷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복 차림이었고요. 연 노란색 치마 그리고 녹색 저고리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복 이쁘네요, 진짜 한복이.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김혜경 여사랑 같이 사진 찍고자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연성 외교의 역할을 똑똑히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담 아나운서 한복을 입고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한 영부인이 꼭 김혜경 여사만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도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할 때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바로 야, 저 저 때의 때도 사진인데요. 멋있네요. 네. 2017년 6월입니다. 미국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했을 때 하얀 한복 저고리에 쪽빛 치마 그리고 비취색 장옷을 네. 입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모친은 예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종로의 광장시장에서 그 포묵점을 운영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이제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옷감을 다시 물을 들여서 저렇게 제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아닌데 한복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데 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네. 이제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이륙하는 순간에 어느 서양 여성이 네. 그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네. 그 서양 여성이 한복 중에서도 감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서양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타마라 모이니 주한 캐나다 대사입니다. 아,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 캐나다 대사인데 이제 한복을 입고 우리 대통령을 배웅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좀 멋진 패션 개량 한복인가 봐요. 어머나. 네. 두루마기를 입은 건데 네. 저 모습을 본 누리꾼들이 저분 한복에 진심이시다, 멋져. 한복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춰줘 감격스럽다. 상대국 전통 의상을 입는 대사님 멋지다. 야.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한복이 잘 맵신하게 잘 어울릴 정도면 최진영 변호사님 한두 번 한복을 입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드디어 K-한복이 어떻게 보면 한류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감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만 네.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트리도 캐나다 총리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 네. 그때도 개량 한복을 입은 그 타마라 주한 캐나다 대사께서 나오셨고 네. 지금 사진에 보이고 계시죠? 그때도 착착 오매 감기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그 당시 이제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행사에 대해 네. 그 당시에 그 외무부 장관이 박진 전 장관이셨는데 그때도 이 그 모휘나 대사께서 멋진 개량 한복을 입고 거기다가 우리 개량 한복과 같은 거에 이 목도리까지 네. 했던 한껏 모습을 부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금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모습과 한복이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야, 캐나다 대사분의 한복 사랑 덕분에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 뿜뿜해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잘 봤습니다.